아니, 호 원장님. 치과 치료 받고 나서 도리어 시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이번 영상에서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치중진담의 권 원장. 호 원장입니다. 오늘 또 준비한 주제가 있죠. 충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너무 싫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 계세요. 충치 치료하기 전에는 별로 시린 증상이 없었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 되니까 좀 시립니다, 원장님. 이러시는 분들 있죠. 아무래도 저희 치과 의사들 입장에선 참 난감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난감하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들에서 이런 시린 일들이 좀 있을까요? 아말감 같은 거 오래된 재료들은 주변이 깨져나가기 마련인데 그런 재료들 깨져나간 부위가 있어서 새로 레진으로 교체를 했는데 시리다는 분들도 계시고 레진 깨져나간 거 새로 레진 했는데 또 시리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눈에 충치가 보였지만 안 불편했는데 충치 치료를 하고 나서 시리다는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제일 대표적이겠죠. 또는 이제 신경 치료가 안 된,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치아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 치아를 둥글게 깎아서 크라운 치료를 했을 때 하기 전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하고 나니까 더 시린 게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내 치아가 더 손상이 된 거 아니야?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라고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권 원장이 생각하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어떤 치료를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냐면요. 레진 치료를 할 때 좀 그렇죠.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레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치과에서의 레진은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죠. 빛을 쬐을 때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죠? 수축이 생기죠. 맞습니다. 이제 그 아주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딱딱하게 굳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부피가 줄어들어요. 근데 또 레진이 치아와 접착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접착된 상태에서 수축이 되면 치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아가 좀 쪼그라드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계속 이제 힘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치아에 부득이한 힘이 가해지다 보니까 없던 자극이 생기고 그것이 시린 증상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냥 단순하게 충치가 워낙 신경하고 가까워서 저희가 많이 제거를 했는데 이제 치수가 보호가 되지 못해서 시릴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아의 충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물도 나오고 바람도 나오고 기구가 충치를 삭제하고 치아가 결국 자극을 좀 어쩔 수 없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 뭐 아리배기거나 피로도를 잠시 느끼듯이 치아의 신경도 잠시 예민해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는 환자분 일단 시린 증상이 있으시면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1주에서 2주 정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점점점 괜찮아진다라고 하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더 심해진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참지 말고 연락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이거는 권 원장이 더 잘 알겠지만 교합이라고 불리는 소위 물리는 게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저희가 안 닿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딱 그 맞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높았다면 그 치아부터 먼저 닿기 때문에 그 치아가 시릴 수도 있고요. 혹은 턱이 좌우로 움직일 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레진 치료든 보철 치료든 간에 치과 치료를 받고 나면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래 치아의 높이와 그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재현 가능하느냐. 너무 어렵게 표현했네요. 원래 치아의 높이에 맞춰서 치료가 끝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도 항상 이렇게 높으세요, 낮으세요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치아를 교합을 조정하긴 하는데요. 또 미세하게 높은 상태로 남아있다면 환자분들께서는 조금 높지만 괜찮은 데가 며칠 쓰다 보면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시리던 치아가 시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다시 한번 내원해 주셔서 교합이 높아지진 않았는지 먼저 닿거나 걸리는 데가 있지 않는지 확인하고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충치 치료를 하다 보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더 느끼기 어려운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사로서는 애로사항이 있다. 맞아요. 수 있겠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또 환자분들께서 마취가 되니까 감각이 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시린 증상이 점점 나아진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린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보통은 충치가 아주 깊어서 신경이랑 좀 가까웠던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때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경 치료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신경이 시린 증상이 심해지고 통증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라고 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가역성 치수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비가역성이라는 거는 되돌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염증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치아의 신경이 손상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고 치아 삭제를 최소로 하겠지만 충치를 제거한 이후에 이제 비가역적인 치수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참 저희도 난감하고 또 뭐 걱정되는 것도 많고 뭐 그런데 오늘 환자분은 정작 걱정됐던 건 아래쪽이었는데 위쪽이 시리다고 왔어요. 아, 그랬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래는 좀 깊었고 네. 엄청 공들여서 해가지고 하지만 좀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작 위가 시리다고 오시더라고요. 여기 사실 그런 경우도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래서 물론 당연히 치료를 해가는 저희 치과 의사들의 치료의 퀄리티라던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께도 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시린 거는 대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 하지만 너무 시리거나 너무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내원하셔라.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또는 딱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그 치아에 집중돼서 자극이 가해지다 보면 또 치아가 다시 염증 상태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직후에는 당분간은 그런 자극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충치 치료하고 시린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치료받고 시린 증상이 딱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되고 또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보다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중진담의 권 원장 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